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정문학, 서사문학 중에서 이제 서정문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그 서정 갈래의 특징을 잘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지난 시간의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한번 서정 갈래의 특징에 대해서 저랑 같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서정 문학 또는 서정 갈래라고 하면은요, 시를 생각하면은 쉽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정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서나 감정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형상화하는 게 바로 이제 시의 특징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이 시라는 텍스트, 에는, 작가가 이제 글자, 문자로서 시를 쓰고 이것을 누가, 우리 독자가 전달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라는 텍스트는 이제 서정 문학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 독자에게 무언가를 얘기해주는 어떤 사람, 말하는 사람, 화자를 작가가 설정을 해놨죠. 그러면 독자는 자연스럽게 이제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왜?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이 화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야 되고,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당연히 우리는 글을 읽는 독자로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화자의 정서라던가 또는 화자의 시적 상황,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다음에 화자의 어조, 이런 것들을 중시할 수밖에 없죠. 이 화자라는 사람이 작가를 대신해서 독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이제 내용적인 것에 해당하는 거고, 형식적인 면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형식적인 면에서는 시에서는 이제 음악적 요소, 회화적 요소, 의미적 요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기본적으로 뭐를 갖느냐? 운율을 갖습니다. 그래서 운은 뭐냐면 일정한 위치에서 어떤 음운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거. 율은 일정한 시간적 거리를 두고 소리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제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율적인 요소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어라던가 행이라던가 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는 비유와 상징의 문학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압축적인 시어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어조 같은 이런 내용의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에서 이제 또 효과적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제 심상이죠. 시에서는 또 다양한 감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독자에게 이런 것들을 더 강렬하게 전달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이론만 안다고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까? 이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함께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상 이렇게 수업을 듣기 전에는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또는 지문이라도 먼저 읽어보고 이 시를 함께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 1번부터 5번까지의 이 시는요, 바로 김수영이라는 시인의 폭포라는 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문제를 먼저 이제 파악을 해볼까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은 우리가 이론적에서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이제 선택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한 시어를 어떻게 해서 반복하여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시어의 반복은 운율감을 형성하기도 하고 내용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또한, 이 반복 또한 시의 기본적인 형식적인 특성과 내용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이 지닌 특징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거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배운 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선택지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강이라는 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는 뭐겠어요? 상승. 이것 또한 역시 심상의 한 종류죠. 그 다음에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적 화자. 화자가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는지가 어조입니다. 그럼 단정적이라는 건 뭔가 딱 정해놓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딱 끝맺음을 맺는 거예요. 뭐뭐 했다, 그렇다, 당신은 뭐뭐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단정하다, 이런 식으로 쓰죠, 어휘를. 그래서 뭔가 의지적이거나 단호할 때 단정적인 어조를 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폭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시의 제목이 폭포라고 했죠. 시의 제목은 항상 상징적인 의미가 집약됐기 때문에 이 폭포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곧 시의 제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 폭포는 제목이자 여기서 중요한 소재로 쓰입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뭐라고 나왔어요? 시적 화자라고 나와 있죠. 그만큼 우리가 시를 파악할 때 이 시적 화자의 무엇? 태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보기를 참고하여 이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오죠. 보기를 보니까 딱 누가 있어요? 김수영이라는 시인의 양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모더니스트로 출발하여 지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룬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4.19 혁명 이후 현실 비판 의식과 저항 정신을 바탕으로 뭐를 썼다? 참여시를 썼다 라고 시인의 양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문학의 어떤 관점? 문학 작품을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바로 이런 작가 중심적인 표현론적인 관점을 한번 상기를 시킬 수 있죠. 그리고 이 보기의 해석에 따라서 이것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기를 참고할 때 이 시에 사용된 문학 언어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자, 보기를 보면요, 폭포, 바로 시의 제목이죠. 시의 제목이 절벽에서 곧장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 폭포수, 물이 곧장 쏟아져 내리는 높은 절벽이라고 여기서는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요, 비유와 상징의 언어죠. 그러면 이 사전적 의미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시적 의미로서 작가가 의미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학 언어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보세요. 기억부터 미음 중 폭포의 속성을 드러내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은요, 이 폭포라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번 문제, 그 다음에 4번 문제, 그 다음에 5번 문제까지 이렇게 폭포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수영의 폭포라는 시를 우리가 이제 배웠던 시를 파악하는 방법에 집중을 해서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자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봐야겠죠.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자,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전체적으로 총 5연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자, 이렇게 화자의 어떤 심리를 선생님이 같이 1연부터 5연까지 읽으면서 한번 추측을 해보았나요? 아직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잡힌 건 아니죠. 자, 그러면 한번 첫 번째 연의 첫 번째 행으로 가봅시다. 폭포는 이라고 폭포라는 이렇게 대상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화자가 바라보는 어떤 시적 대상은 바로 뭐예요? 폭포입니다. 그러면 이 폭포가 바로 여기서는 중요한 시적 대상으로 쓰이고 있구나. 여기까지는 파악할 수 있죠. 고든 절벽을, 자, 이 절벽이요, 굉장히 꼿꼿한가 봐요. 무서운 기색도 없이, 무서워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폭포를 생각을 해보면은 폭포가 막 이렇게 절벽 밑에서 떨어지는 물줄기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직선으로 바로 낙하를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포라는 이 자연물을 봤을 때는 이제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속성에 맞춰서 무서운 기색도 없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라고 묘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라고 했어요. 규정한다는 건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의를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정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은 이 물결은 뭐냐면 어떤 자유를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폭포는 자유롭게 어떻게 돼? 막 떨어진다. 지금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세속적인 목적이라던가 어떤 내면의 어떤 꿍꿍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물 자체는 그냥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절과, 자, 절벽의 폭포가 봄에는 떨어지고 뭐 여름에는 떨어지지 않고 그러지 않죠. 사계절 다 떨어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떨어집니다.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자, 여기서 보면요. 바로 이 폭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매한 정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고매하다는 건 뭐냐면 인격이나 품성, 학식, 재질 따위가 높고 빼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화자는 폭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폭포라는 건 이제 의인화가 된 대상이죠. 그래서 이 자연물이라는 대상에 어떤 인간적인 속성을 부여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폭포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라고 끝나고 있으면서 눈에 띄는 점은 여기 떨어진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면요. 시의 가장 큰 특징, 운율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떨어진다는 시어를 통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파악해 보니까 어렵지 않죠?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뭐가 되면 밤이 되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자, 이 떨어진다도 역시 낯설지가 않아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게 바로 이 금자나와 인가의 의미입니다. 밤, 그러니까 주야를 가리지 않고 밤에도 폭포는 떨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금자나라는 건 뭐냐면 국화과의 어떤 풀입니다. 그래서 약간 노란색의 꽃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금자가 금자잖아요. 근데 이 금자나 같은 거는 어떤 얘기냐면 어떤 희망입니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은 뭐냐면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화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뭐가 되면 밤이 되어도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이제 3역까지 봤을 때 이 폭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화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 폭포는 그냥 폭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제 김수영이라는 시인의 어떤 특성을 알고 있어요. 김수영이라는 작가는 어떻게 보면 6.25 4.19라는 혁명을 지나서 독재 정권에 저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하는 방법을 뭘로 했냐? 시를 통해서 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이 시를 읽고 현실에 눈을 떠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참여하기를 바래서 참여시인 또는 이제 참여시를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폭포는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폭포는 규정할 수도 없고요. 무엇을 향해 떨어지는 의미도 없고요.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떨어지죠. 이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거친 신념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라는 건 지금의 언제 독재 정권 하에 있는 현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희망이라던가 평화가 없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폭포는 자유민주주의는 그 뜻을 굽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고든 소리를 내면서 떨어진다. 그러면 이 고든 소리는 뭐예요? 바른 소리죠. 바로 곧다는 건 구부러지지 않고 직선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직선의 의미로, 그러니까 불의한 정권에 의해서 바로 저항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연에서 폭포의 의미에 대해서 추측을 했다면, 아, 그래서 1연, 2연, 3연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고든 소리는 뭐다? 소리이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정의를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양심에 호소한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소리. 이런 소리는 고든 뭐를 붙인다? 소리를 불러요. 왜? 이런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에서 긍정적이고 고든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이걸 듣고 어떻게 돼? 너도 나도 고든 소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김수영이 원하는 건 이런 거였어요. 자기가 이렇게 시를 써요. 이 시에서 고든 소리를 한다면 이 시를 읽는 누구도 독자들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싶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고든 소리라는 시어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이요. 번개와 같이. 이거 지규법이죠. 비유법이죠. 시의 특징. 떨어지는 물방울은 이거 누구의 물방울이에요? 폭포의 물방울을 얘기하는 거죠. 폭포의 속성.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는데, 취한다는 건 약간 사람이 알코올을 마시면 약간 힐렐레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의 그런 뭐랄까? 마음을 풀어넣는 그런, 마음이 풀어지는 어떤 여유를 주지 않고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이것도 지규죠.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는데, 나타와 안정을 보세요. 나타는요, 나태한 것을 얘기합니다. 나태는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과 안정은 안정되다 할 때 안정입니다. 평화적인 거, 편안한 거. 이걸 어떻게 돼? 뒤집어 놔. 이 나타와 안정은 뭐냐면 이런 독재 정권 하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소시민적인 정신, 그것을 뒤집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독재주의 정권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런 독재 정권 하에서는 감옥에 갈지 아니면은 자기가 회사에서 잘릴지 암흑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숨죽이면서 그냥 그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근데 이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놔야 된다고 이렇게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높이도 폭도 없이 이 폭포가 높이라던가 폭이라던가 이런 거리감을 계산할지도 못할 정도로 자유로운 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폭포의 의미,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폭포의 속성, 고매한 정신, 그 다음에 이 폭포가 뭐를 내고 있다? 고든 소리를 내고 있다. 이 소리라는 건 당연히 어떤 이미지? 청각적인 이미지가 되고요. 이런 지금 폭포의 속성들은 시각적인 심상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한번 문제를 봐볼까요?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떨어진다라던가 고든 소리라던가 이런 시어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시각적, 청각적.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있죠. 그 다음에 하강의 이미지. 계속 그림으로 그렸죠. 폭포는 어디를? 밑을 향해서 떨어져요. 그 다음에 단정적인 어조. 뭐뭐 한다. 뭐예요? 떨어진다. 부른다. 이런 것들이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폭포를 바라보는 화자 나의 공간이 이동하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폭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어떤 걸까요? 당연히 이 폭포라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신의 소리를 드높이니까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보면은 1번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은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자, 이 규정이란 게 뭔가에 정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할 수 없다는 건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이죠. 고매한 정신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저항 정신. 맞죠? 지금 4.19 혁명 이후에 현실 비판 의식을 가지고 이 시를 썼으니까요. 그 다음에 고든 소리는 4번 먼저 볼게요. 다른 사람을 각성시킬 수 있는 진실된 소리. 맞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이런 소리를 강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와 안정은 현실에 안주하는 소시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답은 이제 3번인데요. 금잔화와 인간은 시인이 바라보는 부정적인 현실이 아니라 금잔화는 평화라던가 안정, 인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없어도 이런 부정적인 현실에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보기의 시를 상고할 때 이 시에 사용된 문학 언어의 특징. 이 폭포라는 이런 명사를 조금 더 문학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바로 문학의 기본적인 특성이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폭포라는 속성을 활용은 하긴 했어요. 고든 소리를 내면서 직선으로 떨어지는 것. 그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해서 어떤 의미,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제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작품의 주제를 구현하고 있다. 그래서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기억부터 미음 중 폭포의 속성을 드러내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기억은 무서운 기색이 없이, 니은은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디귿은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리을은 쉴 사이 없이, 미음은 높이도 폭도 없이인데 이 5번의 답은 무엇일까요? 5번의 답은 바로 2번입니다. 왜 2번일까요? 여기서는 이제 무엇은 선생님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어떤 목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폭포의 속성과 반대되죠. 이것을 향한다는 거는 어떤 세속적인 것, 현실적인 것을 향한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니까 이게 반대되기 때문에 답이 2번입니다. 여러분